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구입니다. 어제 수혜 측이 나왔었죠. 데이온 컴퍼니. 오늘 정리해 볼 거고요. 수혜 측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투자 포인트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데이원 컴퍼니는 수, 목 이렇게 청약인데요. 아스테라시스와 삼양 NC캠 앞뒤로 하루씩 겹쳤고요. 와이즈넛은 이틀 다 겹쳤습니다. 환불은 주말 껴서 4일이 소요되는데 공모주가 많은 만큼 꼼꼼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공모기업 볼게요. 데이원 컴퍼니는 성인 교육 이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IT, 디자인, 마케팅 등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하는 기업이에요. 공모 주식수는 약 136만 주, 일반 청약자에게 25%, 금액으로 44억을 모집합니다. 시총은 1,700억대고요. 주관사 미래와 삼성증권 두 곳이에요. 공모가는 밴드 하단에서 엄청나게 내려간 13,000원, 무려 41%나 다운이 됐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더 볼 거고요. 유통금액은 500억대까지 낮춰지면서 조금 더 가벼워졌네요. 상장은 아시다시피 24일 금요일 아스테라시스 와이즈넛과 동시 상장 예정입니다. 자, 그럼 수요 측 결과 볼게요. 참여수 510건, 경쟁률 115대 1이 나왔습니다. 저조한 수치고요. 그런데 가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밴드 내 신청 자체가 거의 없었고 13,000원에서 17,000원 미만 59%로 절반 이상이었고 11,000원에서 13,000원 미만이 31%로 또 많습니다. 얼추 봐도 밴드 금액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됐고 13,000원 밴드 하단에서 무려 41%를 내렸어요. 이걸 보면 얼마나 가격을 올렸었는지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렸죠. 당연히 확약은 또 없고요. 가격을 이렇게 크게 내린 만큼 혹시나 반전 포인트가 있을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통 물량 보면 공모주주가 10%, 5% 이상 주주와 1% 이상 주주들이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네요. 대부분 벤처금융과 투자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투자 전문 기업들도 있었고요. 소액 주주도 약 6%나 됩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뒤에 유상증자 내역 볼 거고요. 보호회수 중에서도 1개월부터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상당합니다. 네, 유상증자 보면 공모가가 13,000원인데 21년 9월부터 22년 5월 이때 17,000원대에서 22,000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물량도 적은 편은 아닌 만큼 기존 주주 일부에선 공모가 이하에서 물량 던지기 쉽지 않겠네요.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모주 환매 청구권 3개월 부여됐습니다. 이런 종목일수록 안전장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그럼 예상 경쟁률 보기 전에 간략하게 실적 점검해 보겠습니다. 매출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기는 했지만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또 23년 영업이익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었고 올해는 브랜딩 마케팅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일시적으로 약 40억가량 지출이 됐다고 하네요. 점차 순이익 기준 흑자 전환까지도 이제 가시권에 왔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적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공모가 산정 과정을 보면요,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적자 상황이라서 매출과 시총을 비교한 PSR을 지표로 가져왔는데요. 유사기업이 상당히 많죠? 국내 기업에선 멀티 캠퍼스만 유사성이 높고요. 나머지 엔터 스튜디오 기업들 여기는 컨텐츠 제작이라는 유사성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들의 PSR 크게 의미 없고요. 그래서 해외 기업들을 더 선정해 줬어요. 이들은 모두 사업상 매우 유사하기는 합니다. 다만 해외 시장의 멀티플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두의 평균 PSR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중 사업 모델이 유사했다고 한 멀티 캠퍼스와 세부적으로 더 봤습니다. 멀티 캠퍼스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러닝 플랫폼 기반 IT 경영, 전문 직무, 리더십 등 이런 다양한 컨텐츠로 교육을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데이온 컴퍼니와 유사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적을 보면 매출
단기 순이익 대이온 컴퍼니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미 안정권에 접어든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PSR로 보면 차이가 더 크게 나죠. 시총은 오히려 대이온 컴퍼니가 더 높습니다. 네, 사실상 거의 유사한 모델이라서 그쵸, 공모가를 많이 낮춰야 했던 게 어찌 보면 당연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최근 상장 사례인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최근 수익이 나오는 시나리오들을 봤을 때 대부분 유통금액이 크지 않은 작은 곳들이 많았죠. 그중 듀켄바이오가 좀 많았는데 여긴 코넥스 이전이라서 코넥스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고요. 대형 컴퍼니는 500억대로 많지는 않지만 이때 동시상장 3곳이라서 그만큼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제로에서 20% 정도 예상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청약 경쟁률 예상해 볼게요. 3주차 일정 다시 보면 대형 컴퍼니 앞뒤로 3곳과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요, 사업적으로는 아스테라시스가 좋고요, 유통금액은 그나마 삼양 NC캠이 가볍습니다. 수요 측은 아스테라시스, 삼양 NC캠 이들이 무난했고 와이즈넛 대위원은 저조했던 만큼 공모가를 하단보다도 많이 낮췄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들 셋은 동시상장, 삼양만 단독 예정입니다. 무난하게 아스테라시스 청약한 다음에 환불된 자금으로 삼양 NC캠을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혹시나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 두 곳 중에 그나마 대이원 컴퍼니를 고려할 만 하겠네요. 네, 그럼 마감 예상 보겠습니다. 앞뒤로 더 안정적인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약 인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간사 두 곳인 만큼 계좌는 5에서 7만 건, 증거금 0.5조 정도 예상을 했고요. 균등은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비례 경쟁률 452대 1, 한 주 증거금 약 3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최소 수익률 보면 환불이 길긴 해도 최소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네요. 예금 7%, 마통 15% 이상 예상합니다. 네, 마지막 청약 한도 볼게요. 주간사 두 곳인데 미래에셋증권이 배정수의 70%를 갖고 있습니다. 최소 청약수 20주 13만원 둘 다 동일하고요. 최고 한도는 미래에셋증권은 1.5억까지 넉넉하게 가능하고요. 삼성증권은 일반 고객 기준 2,500주 1,600만원까지 가능하네요. 참고해주세요. 네, 대이온 컴퍼니 알아봤습니다. 여러가지 투자 요소가 있긴 했지만 이게 기회인지 리스크가 될지 사실상 상장일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각자 투자 성향에 따라 잘 선택해 주시고요. 삼양 NC캠 수요 예측 영상도 오늘 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